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피커 모양부터 좀 특이하죠? 예, 국내에서 이제 제작한 제품이고요. 저희도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린덴바움이라는 스피커 메이커고요. 린덴바움에서 아마 처음 내놓은 데뷔작이죠. 예, 데뷔작입니다. 이름이 프레이. 예, 그리고 린덴바움 뜻이 뭐죠? 그 제작자분이 원래 그 오디오 씬에서 만파식적이라는 닉네임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던. 네. 그래갖고 저도 좀 친분이 있고 특히 이제 기계공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 이해도도 상당히 높으시고 그리고 3D 모델링 뭐 이런 것도 전문이세요. 오디오 제작하기에 아주 좋은 그렇죠. 예, 커리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수입사에서 그 어떤 실전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오디오 파일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린덴바움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의 네. 다섯 번째죠. 예. 보리수. 네.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린덴바움의 프레이라는 이 조그맣고 앙증맞은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닛부터 살펴볼게요. 트위터는 1인치 실크돔 트위터예요.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 있어서 폰처럼 방사 특성을 상당히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우퍼가 굉장히 작습니다. 4인치고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이고 네. 또 이제 이 대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알루미늄 콘 뭐 여러 가지 재질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이 폴리프로필렌. 네. 예, 이 콘 재질을 썼을 때 가장 좋았더라. 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하이엔드 메이커, 하이파이 스피커 메이커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그 후면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돔 안쪽에다가 예. 그 후면파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 약물을 또 압축을 예. 한 흡음제를 집어넣었고 예. 후면파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그런 또 디테일도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보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양질의 그런 소자들을 국제 적소에 사용해서 또 고급 부품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웨이는 뭐 그러니까 1차 오더나 2차 오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보통인데 네. 여기는 무려 24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예. 두 유닛이 만나는 그 교차점을 아주 가파르게 해하고 예. 겹치는 부분을 거의 없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이 린덴바움 오디오의 어떤 지향점하고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인클로저 공진이나 내부 정제파를 없애기 위해서 네. 비대칭 예. 그리고 이게 또 약간 6도 기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타임 얼라인먼트라든지 그다음에 풀 알루미늄 인클로저 쓴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하이엔드 스피커 특히 북쉘프 스피커에서 보이는 좋은 면면이 이 안에 거의 다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인클로저도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풀 알루미늄으로 CNC로 곡면으로 깎아버린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뭐 MDF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대부분인데 자 알루미늄으로 완전 해갖고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거의 올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어떤 그 스파이크라든지 네. 스파이크 재질만 해도 보통 이제 그냥 알루미늄 콘 하면 그냥 보통 그걸로 퉁치잖아요. 안 달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디퐁 그 델린으로 이제 알려진 그렇죠. POM. 그 예. 일종의 플라스틱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알루미늄급의 강도를 가진 그 플라스틱을 투입을 해갖고 예. 정말 그 이종 재질이잖아요. 위에는 POM을 쓰고 델린을 쓰고 밑에 또 알루미늄 콘을 그렇죠. 쓰고 그리고 활용 점점 그 밑에 또 스테인리스 맞아요. 베어링볼을 해갖고 예. 그리고 또 밑에 슈즈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공진을 진짜 그 점으로 해서 소멸시키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참 디테일이 많이 곳곳에 베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POM 재질 보니까 POM은 사실 뭐 하이엔드 턴테이블들 중에 플래터를 그렇죠. POM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몸체에 쓰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제 공진 관련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턴테이블은 항상 이 진동과의 싸움이잖아요. 진동이 그냥 소리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재적소의 소재를 상당히 활용을 잘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김편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약간 마른 목골에 이런 형상이 음향적으로 상당히 좋답니다. 건축 음향 이런 것 쪽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처음실 인테리어는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마른 목골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극찬에 맞지 않았던 뭐 네. 카르마 같은 경우도 전면 배풀 모양은 진짜 이렇게 해서 네. 오므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 달린 유닛 그 사이즈대로 모양이 가는 네. 그런 다각형 모양이 진짜 음질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김팬님 쪽에 이제 뒤쪽을 보이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보면은 뒤에 조그맣게 포트가 있죠. 이게 저음 반사형 타입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싱글 와이어링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부에도 보면은 브레이싱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 전공을 그런 쪽으로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게 이 가격대에 좀 작은 스피커 만드는 제조사의 그런 스킬은 좀 아니에요. 네. 이게 좀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해보고 그 설계를 많이 뜯어본 그렇죠. 그런 분이 만든 설계로 보입니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이제 감안을 하면 확실히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고산품은 그 결과는 완전 거리가 먼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수제작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어떤 곳곳에 메인 그래갖고 이 바이닐 포스트만 해도 이 안에는 이제 순동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아크릴 재질에 또 플레이트로 또 차단을 시켜갖고 또 공진 차단하고 안에 곳곳에도 또 이제 알루미늄만 쓴 게 아니라 안에 또 댐핑도 곳곳에 따라서 네. 달리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좀 썼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24데시벨에 네. 아주 4차 오더를 쓴 그 고정밀 네트워크 네. 회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곳곳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거는 역시 감도가 네. 보통 요즘 한 87, 88, 89 이게 이제 표준이 됐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85데시벨이니까 네. 그만큼 자기한테는 좀 괜찮은 출력의 네. 앰프를 물려달라는 사인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저희 제작자가 하이엔드 지향이다. 네. 이 곳곳에 그런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을 보니까 75Hz 저역 하니, 그리고 고역 쪽은 20kHz,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저역부터 이제 시작해서 초고역까지 내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뭐 AMT라든가 뭐 베릴륨 막 이런 그 하이엔드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뭐 고역 초고역까지 재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청 대역 안에 어느 정도의 요 사이즈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네. 딱 그 재생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설계상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두 개 유닛 모두 자석은 페라이트를 쓴다는 거. 아, 맞아요. 예, 요즘 뭐 특히 트위터는 뭐 자석이 좀 더 센 네오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 두 개 다 페라이트를 써서 어떤 독특한 음결을 좀 원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레이, 린덴바움의 프레이를 저희가 이제 실제 시청하고 녹음을 몇 곡 했는데요. 시청에 사용한 제품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버로 W 코어를 사용했고요. 웨이버사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K3 파이널 레볼루션 사용했고요. 그리고 앰프는 요즘에 테스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모디오의 문 641 인티 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스피커보다 좀 레벨이 많이 높은 그렇죠. 제품들을 앞단에 깔았는데 어떤 뭐 가격적인 뭐 그런 밸런스인가 이런 것들 무시하고 어쨌든 제가 평소에 저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해서 들었을 때 이 제품의 어떤 객관적인 성능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rs sleep and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the truth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대중적인 음악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셀렌디온의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최근에 파리 올림픽 보다가 셀렌디온의 개막식 공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셀렌디온을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라이브로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망할 뻔한 계획을 셀린디온이 살렸다 이제. 네,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울컥한 게 있어요. 지금 예. 뭐 근육이 좀 이렇게 굳어지는 네. 좀 그 병과 투병주의인데 그 에펠탑에 딱 마련된 무대에서 예, 정말 그 파리 시내를 보고서 하는 저희가 90년대 정말 세계 최고의 디바였잖아요. 거의 최고였죠. 예. 네, 그런 분이 거기서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셀린디온 곡을 예. 골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딱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SMB가 상당히 좋다. 이런 알루미늄 그 바디를 가진 스피커들의 공통적으로 그 SMB가 상당히 좋아요. 인클로저가 조용하고 유닛의 성능을 최대한 정직하게 쏟아내는 그런 스피커다. 이런 인상이 강했습니다. 일단. 예, 첫인상이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리가 참 깨끗하다. 예, 예, 뭐 지저분한 거 뭐 일도 없이 뭐 먼지나 무슨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진짜 네. 정말 깨끗하고 매끄럽게 좀 나온다. 그러면서 배경이 정말 칠흑처럼 어떤 컴컴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스피커가 지향하는 바가 일단 하이엔드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양산이나 어떤 뭐 쉽게 곡을 듣고 뭐 TV 옆에 두고서 이렇게 네. 편안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오디오 파일들이 제대로 스탠드를 갖춰놓고서 제대로 네. 듣기 위해서 선택할 만한 그런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다. 네. 그게 첫 곡서부터 딱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밸런스 자체는 어디 특별하게 모난 데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뭐 측정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플랫한, 평탄한 반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아닐까. 청감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곡 들어보면 이 작은 스피커에서 놀라게 되는 게 스테이징이 정말 엄청나게 네. 넓고 예.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저역의 어떤 펀치력 이런 게 크기를 흔히 이제 배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탈감이라든지 음이 되게 싱싱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하다, 조용하다, 싱싱하다, 무대가 넓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속도감, 뭐 그런 부분, 그 리듬감, 타이밍 앤 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귀에 많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곡 뭐 포플레이, 챈트 뭐 이런 곡들 들어보면은 뭐 드럼 이런 거 어택이 굉장히 빠르고 물론 북쉘프, 소형 북쉘프들이 그런 거를 잘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중저역 쪽이 단단하고 타이트하면서 상당히 쾌감 있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피커를 테스트하기에 이 시청실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펀치력이나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속도감이 상당히 좋고 이 크기를 굉장히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펀치력과 에너지감을 좀 갖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크기나 어떤 유닛 크기나 인클로저 크기만 보고서 예, 이렇게 딱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아트페퍼 곡 들어보면은 진짜 시원하게 무대가 딱 펼쳐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포플레이 곡 같으면은 정말 그 탄력적인 저음이 그냥 그 트램폴린처럼 막 튀어오르는 거 보면서 네, 야 이게 뭐 양감도 좋고 저역의 그 탄력감도 좋고 그런 면에서 이거 좀 만만한 스피커는 아니다. 누구든지 아마 그걸 첫인상으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아트페퍼 이거 들으니까 뭐 알토 색소폰이나 여기서 나오는 막 하이햇 심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옛날 녹음이어서 사실 이런 알루미늄 그 인클로저에 막 이런 스피커들 중에 일부는 이런 때 그 약간 고역 쪽이 약간 좀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었어요. 그리고 소프트덤이면서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그렇죠.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의외였던 게 고역의 해상력 예. 그리고 뭐 스펙에서는 그냥 20kHz인데 청감상으로는 예. 그보다 훨씬 위에까지 예. 손실 없이 쭉 뻗는 그런 쾌감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느꼈던 생각들을 얘기해 봤는데 사실 요 정도 사이에서 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스케일이라든가 뭐 다이내믹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열쇠는 갖고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즈에서는 정말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만드실 때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좀 책정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 안에서 최대한 얼마나 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작자분은 눈높이는 굉장히 높으신 분 같은 생각은 들어요.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운드를 내려고 상당히 분투한 제품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뷔작이었잖아요. 예. 데뷔작인데 앞으로 이제 코스노 오브젝트 예. 뭐 이제 이 정도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 예. 이 린덴바움이라는 브랜드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예. 정말 지금부터 좀 기대가 되고 미리 좀 응원을 네. 해드리고 싶다.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린덴바움의 데뷔작 프레이를 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